네, 주도주 투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2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 출발해준 우리 시장 역시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의 종목 수가 조금 더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앞서서 특징주로도 만나보셨듯이 이런 시장 안에서도 조금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단연 눈에 띄는 하루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 기준으로는 하락세,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있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특징적입니다. 환율 자체도 조금 더 오른 채로 시작을 했죠. 환율도 1,427원 구간 지나고 있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조금 더 유효하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의 이슈로 좀 흔들렸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타코 했나 싶습니다. 왜 또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증시 흐름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모두들 한몸 지금 한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 에이펙 전에 협상을 위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화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직접적인 금요일 날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지금 이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충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래를 했고 뭘 샀고 뭘 팔았고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일가 쪽에서 발언 1시간 30분 전에 비트코인 숏배팅을 했다. 라는 의혹이 이제 슬슬 피어오른 겁니다. 네. 발언 30분 전에 특히나 억 단위 가까운 자금이 또 숏배팅 들어간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내부자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2,000명의 트레이더들이 그날 목숨을 달리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충격도가 원체 심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타코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눌리면 사자라는 이 기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충격이 너무나 컸다 보니까 여기서 악재적인 이런 나쁜 이야기야 솔직히 누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을 이제 일이 일어났다. 엮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만 역시나 결국에는 전략이에요. 모두가 한입 모아서 이야기하듯이 결국 관세 협상과 관련된 포인트로 지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 충격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양봉 전환 내지는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는 섹터들이 아직은 많이는 없습니다. 맞아요. 눈치 보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럼 먼저 좀 이제 우리가 대피해야 될 섹터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좀 편입해 놓고 대비를 해놨었던 쪽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미리 편입해 놓고 대비를 해놨던 쪽은 계속해서 주조수를 보셨다면 아실 텐데 조방원 쪽인데요. 저희 이슈 1번으로 한번 바로 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미중 갈등이 좀 본격화가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역시나 반사 이익이겠죠. 이 안에서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조선 그 안에서 특정 종목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사실 이걸 다루기 전에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서 기은하나가 시황에서도 짚어줬듯이 히토류가 정말 많이 돋보이거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거래일에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히토류 지금 현 시점 딱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히토류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시고 전략은 어떻게 짜야 돼요? 자, 일단 좀 빠르게 히토류 보고 조선까지 넘어가 볼 텐데 히토류 쪽에서는 저는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종목. 고려아연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고려아연이요? 고려아연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뭐 티플렉스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이지 여러 가지 종목 있고 오늘 기준 내에서 좀 급등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과 윗꼬리 형태까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아연 말씀드리는 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내 공급망 체인에 들어가 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25년도 6월 달 기준으로 이미 참여 지분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은 MP 머테리얼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자원과 관련된 재평 공급망 형태에서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우상향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 사이에 고려아연은 그러면은 지금 편가르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자원이 중국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그런 방향성 내에서 지금 현재 자산 쏠림 형태 보이는 거는 미국 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까지 들어간 건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붙이는 게 금요일 기준으로 명예 회장님께서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일단은 확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명예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이 없으셨어요. 없으셨었는데 네. 근데 그걸 누가 믿을까요? 네.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기자 아침 뉴스 상황에서도 또 지분성과 관련된 뉴스가 스리슬쩍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고려아연 미국형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빠르게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선 쪽 이슈부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시죠. 오는 14일부터 미국이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 진입료를 부과하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조선 발주가 점점 그 점유율이 글로벌적인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2분기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선 안에서 현 시점 미중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지금부터 짜야 되는 전략은 조금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항상 조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간 적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데 조선 점유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부가치율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100% 그냥 껑충 뛰어오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상황이다라는 점만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수요랑 교체 발주에서 거는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요. 컨테이너선이냐 유조선이냐 아니면 LNG선이냐 다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저는 좀 결을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 3사 이야기했었을 때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선주 중에서 실적 시즌 들어가면 어떤 종목들 봐야 된다? 기자재 안에서 엔진?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엔진주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수주 이력으로 현대마린 엔진이 장 초반 대비해서 일단 상승세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동평균선 기간 내에서 5일편 22돌 이동평균선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니까요. 지금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에이펙 시작 전까지 오히려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반도체들이 올라가기에는 일부 부담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 방산, 원전 쪽은 이런 제재 쪽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그 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엔진 쪽 HD 현대마린 엔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엔진도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하나 엔진 저희도 편입했던 이력이 있죠. 네, 하나 엔진도 지금 계속 포트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내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원체 지수물의 영향도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봉 유지 중입니다만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없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께서 좀 대피 섹터로 생각하실 때는 조선주를 항상 염두에 두시자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봤어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엔진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이 종목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군함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함. 미국 내에서 지금 HD 현대와 하나그룹 같은 경우 미국 조선소 진출 인수 이후에 MRO 사업 그리고 이제 수주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세 개 중에서 하나 남은 녀석이 삼성중공업이잖아요. 네. 삼중 갈게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방산과 결이 맞는 군함 쪽 이슈까지 붙어 있는 쪽 볼 거야 라고 하시면은 저 말씀드린 두 가지 엔진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은 엔진이 없죠. 네, 없죠. 종목 상장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하나만 보는 건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LNG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원전 섹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가스터빈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가스터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전 형태 내에서 가장 빠른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저는 일단 LNG 많이 뽑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지에 대한 그 각 국가별의 차이가 분명스럽게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수출 확대 쪽도 LNG이기 때문에 나는 AI로 인해서 에너지 지속 사용량 확대 쪽을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서 조선주들은 아직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 유지
유지 중이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선주 함께 톱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다음에 또 나와야 하는 섹터 방산이죠. 방산도 사실 주말에는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조기 종전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미국에서 날리면 모스크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좀 공공연하게 위협을 가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엔 또 북한에서 열병식도 있었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방산주가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원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고려안을 노려봤잖아요. 네. 그럼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쪽과 연관성이 붙인 종목이 있죠. 저는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풍산이요. 풍산입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결국 계속 회유도 해보고 어르고도 달래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 다시 윽박지르는 구간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휴전을 하겠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금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개의 이유가 되긴 하죠.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금 가격 이탈 안 하고 계속해서 증시 자산들도 인플레이션 형태로 올라가는 건데 풍산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엿붙이는 경향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장기화적인 계획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누구다? 포탄 이야기도 계속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12만 3천 원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위치는 좀 저렴하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대략적으로 한 4개월간의 조정분을 봤었죠. 네. 지금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개월 그리고 3개월 차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상 내에서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 포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의 상승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수요로 인해서 AI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네. 덩달아 원래 쫓아가던 것도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회복 이슈까지 다시 붙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풍산까지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안에서는 풍산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리뷰 한 종목 하고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가 보성 파워텍을 미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익률은 35%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성 파워텍 앞으로의 전략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아직도 홀딩. 아직도 홀딩. 네, 아직도 홀딩입니다. 우리가 9월 초부터 원전주들을 굉장히 다 그냥 싸그리 담아 버렸었는데, 그렇죠. 저 금요일장에 우리가 자리 좋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자, 그래서 보성파워텍이에요. 보성파워텍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실게요. 전체적으로 원전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월봉 켜놓으시면서 이제 정말 장기적인 저항대 돌파하는 자리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성파워텍 현재 5,520원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원전주들 오늘 약세장 내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 트레이딩 노려보시는 분들께서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 다음 목표는 그래서 7,000원짜리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아직 홀딩 보시면서 오늘도 역시나 원전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전주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성파워텍 저희와 함께 들어가셨던 분들은 쭉 홀딩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한 자리라고 하니까요. 함께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원전주 만나볼까요? 어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오늘? 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네. 추석이 지나면서 포트가 또 한 달이 맞아요. 지났기 때문에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포트 담기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 내에서도 제가 항상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네. 밑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모아왔었고 그 지금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결국에 상단선 돌파 나온 자리잖아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저희처럼 미리 횡보 자리에서 잡고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돌파할 때 보셔라. 그래서 후자인 경우에요. 지금 돌파할 때 보자라는 자리로 넘어왔는데 네. 이슈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스터빈 계약이 2건이 또 추가가 됐죠. 가스터빈 계약 수출까지 다시 한번 체결되는 경우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에서 그러면은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 수출과 확장세로 인해서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ADB 쪽에서도 최근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ADB 쪽에서
중에서 원래 이제 개도국 투자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원전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 60년 만에 원전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투자 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발도상국에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개발도상국도 원전 확대 참여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또 새로운 수주 가능성까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네요, 맞아요. 시장이. 원전 시장에다가 가스터빈 진출까지 다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랑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추적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20% 가량의 수익률을 계속 거두고 있으실 구간일 겁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실 거면 이제부터는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번에 돌파 나왔었던 자리 지난 고가권이 74,100원이었잖아요. 딱 네. 고가 찍고 월봉 자리 보세요. 어떤 자리인가? 와, 이때가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조선주들도 강세였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강세였죠. 네. 지금 보시면은 해당 자리까지 돌파하는 자리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우스에서 목표가를 10만 원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수급의 전환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었죠.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면은 AI로 인해서 계속 이야기 똑같이 나오고 있던 거는 전력 이야기 그리고 원전 투자입니다. 2050년까지 40년까지 SMR 확대할 겁니다. 얘기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전과 가스터빈 두 개의 모멘텀을 같이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전혀 없다라는 점 돌파 자리 체크해 보시면서 자 이제 돌파 자리 제가 두 번째 경우수입니다. 돌파 자리에서 그냥 잡고 넘어가자라는 자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현재가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먼저 목표가인 앞선 1차 매물대 구간입니다. 10만 원 내지는 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9만 5천 원으로 1차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목표해드리는 곳들은 저항대입니다. 9만 5천 원 돌파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돌파하면은 또 계속해서 넘어가는 구간이요. 이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넘어질 만한 악재 아직도 없습니다. 넘어질 만한 악재가 없어요. 에이펙 정상회담,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요. 결국에는 되돌리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 일단 1차 목표가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무너지는 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에 쏠린과 시장에 자금이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가 오늘 마이너스에서 양봉 전환하기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넥스트로 지금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고가 돌파 형태 슈팅 자리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설정해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황과 함께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높여가면 좋은지 함께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 출발해준 우리 증시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점치는 목소리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오늘장 전략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도주 투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